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지구단위 진도가 그렇죠? 우리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에 나오느냐? 30페이지. 자, 우선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나간 프린트물 풀어보셨어요? 네. 자, 한번 보면 지금 어디 거를 한번 보냐면 14번 문제. 14번 문제. 여기 법이 좀 개정이 돼서 이 내용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법령으로 정하는 건폐율의 상한이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연녹지식이 원래 20% 받죠? 계획관리적만 40% 받고 나머지 모두 20%인데 거기 2번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자연녹지적이라면 30%를 받아요. 요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하나 신설이 됐고, 자, 그 다음에 계획관리적은 원래 40%인데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적이라면 50%를 받는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생산관리적 하나가 더 플러스 되죠? 생산관리적이 원래 20%인데 여기 이제 우리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됐다 이렇게 되지만 생산관리지역이 또 30%를 적용받게 되어지죠. 그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5번은 제3종 일반 주거적이라 하면 제3종 일반 주거적이 얼마 받는 거예요? 50% 받죠? 이게 틀렸네? 그렇죠? 5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12번 문제 입지규제 취소구역. 12번 문제. 여기 이제 시험 1순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입지규제 취소 구역이다, 입지규제 취소 구역 계획이다 하면은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잡자 그랬죠. 자, 1번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그어놓고, 도심 또는 부도심 거점 육성이죠. 정비 또는 거점 육성, 그죠? 정비 또는 거점 육성, 그런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한다. 거점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취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이번에 입지규제 취소 구역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그 10% 이내 범위 내에서 이 변경된 면적의 범위 내에서 입지규제 취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이게 이제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죠. 시도지사의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3번의 입지규제 취소 구역 계획의 수립 기준 그랬습니다. 기준 하면은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한번 큰 틀 잡아가 보고, 자, 4번은 입지규제 취소 구역에서 행위자는 해당 용도적 용도지구로 정한다 해버리면 입지규제 취소 구역 지정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입지규제 취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자, 입지규제 취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은 입지규제 취소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입지가 특별하다. 입지가 특별하다. 이렇게 한번 잡아가 봅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취소 구역이다 하면 특별건축구역. 이거 거꾸로 가면 안 돼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입지규제 취소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하면 안 되겠어요? 그거 한번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질문 받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나간 프린트물 중에 질문거리 있어요? 그러면 차츰 늦게 오신 분들은 또 못 풀어봤을 거니까 마지막 시간 다 마무리 짓고 또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죠. 오늘 진도 나가겠어요? 오늘 이제 30쪽 지구단위 계획. 자, 이 30쪽 지구단위 계획은 시험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26회 작년에 출제된 건 어떤 문제가 출제됐느냐? 33쪽에 거기에 양가로 5번에 2번이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100% 완화, 100%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요게 이제 26회 한옥마을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 조성, 이 내용이 작년에 출제됐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은 무조건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30쪽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구단위계. 지구단위 계획의 의 이렇게 나와주죠. 지구단위 계획의 의.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만 공부해 주시고 시험장 가면 돼요. 자, 지구단위 계획이 뭐냐? 일부 지역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에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고 일부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자,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토지이용을 합리화 그 기능 증진 밑줄 그어놓고 여기에 바로 이제 토지이용 계획이죠. 토지이용 계획이라고 써놓고 자, 그 다음에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 밑줄 그어놓고 요게 바로 이제 건축 계획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건축 계획.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와 이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밝혀 들어가는 거 요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는 건데 지구 단위 계획이란 이런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이런 거다. 지구 단위 계획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있어서 일부에 대해서 A라는 도시군이 있겠죠. 도시군이 있다, C군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일부에 대해서 요 전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국토교육 법률에 의해서 법령으로 정하는 게 각각의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역 등 용도 지구를 정한다는 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쓰임새를 밝히는 거죠. 쓰임새를 밝혀요. 쓰임새를 밝힌다. 쓰임새를 밝혀요. 그래서 이제 각종 이제 용도 지역이라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그 다음에 도시 지역, 도관 농자에서 도관 농자를 먼저 나눠주고 도시 지역은 다시 이제 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제 주거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 준주거 지역에는 들어올 수 없는 건축물 이런 걸 이제 다 정해놓게 된다고요. 상업지역 안에 이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들을 쭉 규례놓고 있고, 공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이라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있는 건축물,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쭉 규례놓고 두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 여기에서 주거지역에서 요런 건축물, 요건 이제 기역이라는 건축물, 니은이라는 건축물, 디귿이라는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들이 오합지졸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또 자세하게. 기역 건축물은 이쪽에 배치를 하고 니은 건축물은 여기에 배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기반 설치까지 자세히 밝혀줄 필요가 있죠. 여기서 지금 그런 건 못 밝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용도 지역 등이 쭉 지정이 되어지면 국지적으로 그 일부 지역 단위별로 이게 이제 토지와 이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밝혀 들어가는데 이런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있어서 일부죠, 일부 지역 단위에 먼저 구역이 지정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계획을 밝혀야 되는데 요걸 제가 요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 관공서 배치하고 여기에 이제 상업적으로 배치를 하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여기 학교 배치하고 여기에는 이제 공원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자. 이렇게 해서 먼저 토지이용 계획을 밝혀요. 토지이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이라는 건 예전에 이제 국토이용관리법에 있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설계 파트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건축 계획에 관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 이제 우리 건축법에 있었던 내용. 그러면서 이제 여기 2000년도에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치밀하게 개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계획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토지와 이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한다 하면은 지구단위 계획이다 하면 이렇게 일부 지역 단위로 상세한 계획이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상업지역은 이렇게 상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이 오합지졸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획지를 정하게 되고 200평이면 200평, 400평이면 400평 단위로 이렇게 딱 잘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근린생활시설하고 업무시설 정도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들, 사우나 뭐 이런 것들만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는 뭐 숙박시설을 좀 못 들어오도록 하자. 상업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아주 상세한 건축물의 높이, 층수,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정한다고. 뭘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건축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별도로 딱 정해. 이런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역 지정하고 나서 계획까지는 이게 몇 년 내에 나와야 되는 거고? 3년 내에 나와야 되지. 안 나오면 이제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여기 이제 없었던 걸로 하자 해서 이제 실효되는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어지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였다는 얘기는 일단 행위 제한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지멋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행위 제한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특히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 기지개라는 게 있었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진흥지구인데 이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해가지고 기지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런데요. 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내용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행정청 내부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효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 주민이 입안을 제한했을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주민이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제안을 했더니, 그럼 이렇게 하라 했으면 여기 나오고 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서 이걸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런 사업을. 이 사업의 착공이 몇 년 내 착공을 해야 돼요? 옳지, 5년 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 5년 내 착공을 안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계획 자체가 실효된 걸로 보겠다 하는데요. 3년 내 이게 안 나오면 이것이 실효된 걸로 보겠다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내용이 하나가 생겼죠. 요거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 책을 보면서 체킹 한번 해보죠. 자, 동그라미 2번. 조그만하게 별표 치고 밑줄 그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는 말 나오죠? 밑줄 한번 쭉 그어놓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그렇겠죠? 우리 5번째 내용이잖아.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입안 결정고시 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조그만하게 별표 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 밑줄 한번 딱 그어놓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어기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는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갖다가 부과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관공서도 있고 이렇게 학교도 있고 이렇게 주거용도 이게 아파트 단지도 있기 때문에 상업지이기는 하지만은 모텔 못 두는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지어가지고 업무시설을 지어가지고 이걸 용도 변경하는 거예요. 모텔로 이용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자,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 신설 한번 딱 써놓고 이 내용이 이제 신설됐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나오는데요. 1, 2, 3, 4, 5, 6 딱 한번 묶어놓고. 자, 1번. 과연 지구단위 계획 지정 목적이 뭐냐 하는 거야. 목적이 뭐냐? 주거기능 위주로 해서 이걸 갖다가 개발하려고 하는 거냐? 땅과 건축물의 계획에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각종 이제 공장단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냐? 아니면 뭐 상업지역, 상업 유통 물류기능 위주로 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냐? 목적이 있어야 될 거예요. 지정 목적 밑줄, 중심 기능 밑줄, 뭐 기능과 목적 같이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이고, 3번은 조그마하게 별표 한번 쳐야 돼요.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 자, 요걸 갖다가 고려해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용도 지역의 특성,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 밑줄 두 줄 그어보는데 요걸 용도 지구의 특성으로 바뀌면 안 돼요. 용도 지구의 특성이 아니고 용도 지역의 특성이다. 용도 지구라는 것 자체가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밑줄, 생활권 조성 밑줄 그어놓고,
자, 6번이 토지용 계획과 건축 계획의 조화. 이 지구 단위 계획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죠. 이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니까 조화에 동그라미 한번 좀 넣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넘어가 보죠. 동그라미 4번 지구 단위 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공계 시설의 수용 능력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있는 건축물, 연면적 수용 인구 등 개발 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 지구 단위 계획은 밑줄 한번 그어놓고 개발 밀도와 적절한 조화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일단 조화롭게 자, 건축 계획과 이 토지용 계획이 잡혀야 된다는데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거기에다가 수립 기준이라고 한번 써놓습니다. 우리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이죠. 수립 기준 한번 써놓고, 자, 개발 제한 구역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용도 구역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래서 쓰임새를 갖다가 밝히지 않고 그대로 묶어두겠다 하는 내용.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역 목적이나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자, 밑줄 그어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하자 해버리면 틀려요.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발 제한 구역법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직 이건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데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래.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요 지정을 보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어디에 지정하느냐 하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내도 이렇게 뭔 소리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가프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살림을 해 그냥. 안에도 지정하고 이렇게 밖에도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도시지역 안에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게 되어지느냐? 이 건폐율하고 건폐율은 얼마예요? 150%. 용적률은 얼마예요? 옳지. 200%. 이거 꼭 잡아주셔야 돼. 이걸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완화하자. 넘어서서는 완화 못하고. 자, 그 다음에 도시적 외의지역 파크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건폐율을 갖다가 150%. 그 다음에 용적률을 200%죠. 200%. 요 범위 내요. 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죠. 둘 다 완화하는 겁니다. 뭐 내용은 이제 같은 말인데 150, 200까지 완화하자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서 이제 완화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범위 내에서 완화하자와 초과할 수 없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150과 200에 해당이 되어지는 건데 거기까지는 완화할 수 있다 이 내용인데, 요건 도시적 아니다 하면 반드시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기부채납 떠올려야 돼요. 기부채납하면 땅을 조금 내준 사람보다는 땅을 많이 내준 사람한테 더 많이 완화를 하겠는데, 그것도 이제 수식이 있죠. 그 수식이 어디에 나오냐면 거기에 33쪽에 나와요. 그것까지 공부할 거 없고 거기까지 시험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이제 출제됐으니까 안 나오겠지. 자, 기부채납을 하면 땅을 아무리 많이 내준다 하더라도 완화를 갖다가 하겠는데 이걸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건폐율 150이라는 말은 없는 말이죠. 건폐율 상한치가 뭐 150이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지. 자, 그래서 건폐율 150이라는 말은 요거 이제 1.5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이 20%를 적용받았다 이렇게 되어지면 1.5배 완화한다는 얘기니까 30%까지 완화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되어지죠. 자, 용적률 200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2배 이런 내용이에요. 자, 건폐율 150이다 하면 건폐율의 1.5배를 뜻하는 말이고, 용적률은 이 2배까지 이렇게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런 내용. 자,
요거 이제 기부천학과 관련이 없고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꼭 유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도시적 안에서 이게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어요. 의무적 지정 대상. 이거 꼭 잡아주셔야 돼.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개발하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기부천학 유도하는 거야. 특히 도시적 내에서 규모가 좀 큰 규모로서 이렇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도로 부지 빼줘야 되고 관공서 부지 빼줘야 되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딱 내놔라 하는 거야. 자, 도시적 유효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의무적 지정 대상이 일단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사업을 이렇게 들어가죠.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이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택이는 30살 먹고 나서는 시거해 이렇게 되어지죠. 시거와 주정구역과 공원의 수 해제되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30살 먹고 나서 놀지는 말고 녹지 지역이 이걸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죠. 지정되는 지역이 아니고 주상공록으로 지정되는 지역 나오면 틀려요. 녹지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딱 묶였다가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걸 갖다가 우리 봉서상 개발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도로 부지도 빼줘야 되고 또 해야지 학교 부지도 빼고. 자, 그래서 기부천학 유도하는 겁니다. 이거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는 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지구단위 계획으로만 이제 개발하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적 파크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개두마리 대체 이거 잡아야 돼요.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대체하는 지역이 이렇게 이제 대체 지역 꼭 잡아야 돼 이렇게. 꼭 잡아야 된다. 계획관리지역.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자고. 개발진흥지구, 진흥지구, 대체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지는데 계획관리 지역은 용도 지역이죠. 이거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개발진흥지구는 용도 지구죠. 용도 지구는 이 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 지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있지. 용도 지구니까. 그게 이해가 가야 돼. 중복지정 가능하니까. 이건 중복지정 할 수 없고, 이건 중복지정이 가능하잖아. 이건 용도지구, 용도지구야, 이거. 이거 이제 기존의 용도지구가 이제 폐지되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한번 보자고요, 지금부터. 자,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이제 동그라미 1번, 임의적 지정 대상. 여기에는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 안 할 수도 있고, 지정하면 어떤 뜻이야? 지정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얘기고, 자, 지정을 안 하면 어떨 뜻일까?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각각 개발해라 이런 내용이겠죠. 자, 거기에 보면 기업번의 용도 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중 사업지구, 관광특구 이런 데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이런 데에 전부 또는 일부, 이런 데에 전부 또는 일부가 된다 하더라도 탕정지구의 전부 또는 관공서 하나만 거기에 제외되고 녹지축 하나만 제외되고 일부, 전부 또는 일부가 된다 하더라도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으로 보면 전부 다 일부예요. 불로지구, 탕정지구 이런 데 전부 다 보면 천안시에 있어서 일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니까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이런 데는 이제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떠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가와 조정구역, 요게 해제되는 지역은 지정을 해야만 되는데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건 임의적 지정 대상 쪽으로 간다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죠? 이 얘기들 말들 안 하기로 했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지 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좀 높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개발하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중요해요. 별표 한번 딱 치고, 동그라미 2번에 별표 한번 딱 치고. 도시지역 내 의무적 지정 대상 나오죠? 의무적 지정 대상 네모 엮어놓고 다음의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밑줄 그어놓고. 기억년 뒤에 묶어요. 자,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이 이렇게 잡아갑니다.
정비구역의 밑줄,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밑줄 거예요. 정택이 이렇게 잡죠. 등의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입니다. 10년에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사업 동그라미 쳐요. 요거예요. 사업 끝나고 나서 10년이 경과됐다 하면 서서히 리모델링도 들어가고 하겠죠. 이럴 때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해라 하는 취지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자. 이게 이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요게. 예. 여기 도시개발구역 해버리면 틀려요. 정비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대로 정택이 이대로 나와줘야 돼요. 자, 니은번을 보면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딱 치고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면적이 원칙 30만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 자,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시고해 이렇게 되죠? 밑줄 그어놓고 시고 동그라미 치고 해제 동그라미 쳐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치고 30살 먹고 나서는 놀지는 말고 녹지지역 네모에 꺼야 되겠네.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죠. 첫 글자 따라서 합니다. 이걸 따요. 놀지 말고 놀주, 상고 이런 형태로서 이제 잡아갑시다. 변경되는 지역이다. 자, 그거 이제 동그라미 2번 잡아주셔야 되고 별 붙여놨어요. 양가로 3번 도시적 이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자 하는 내용이죠. 여기는 이제 기부 체납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포인트는 이제 건폐율 1.5배. 해당 용도지역이 있어 건폐율이 1.5배.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2배까지 범위 내에서 완화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개두마리 대체인데 1번에 보니까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와요. 네모 한번 딱 엮고 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서 보면 32쪽. 자, 32쪽에 보면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개발진흥지구 나오죠. 개발진흥지역에 네모 한번 엮어놓고 개 동그라미 딱 치고 자, 동그라미 3번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건축물에 있어서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규모 이런 것들은 뭘로 이제 할 거냐 하는 거죠.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해서 이제 대체하는 지역에 네모 한번 엮어놓고 대체 동그라미 쳐요. 개두마리 대체. 자, 따르세요. 개두마리 대체. 개두마리 대체. 우리 도시적 유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딱 세 군데 지정되죠. 어디?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대체하는 지역, 대체지역이다. 다시 도시적 유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고 그래요. 어디에?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대체하는 지역. 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31쪽. 자,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밑줄 그어놔야죠. 최소한도로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돼요. 100% 계획관리지역이면 어떨까? 가능할까? 네. 더 가능하지. 최소한도로는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된다. 이래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못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존관리지역이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나와야 되죠. 농림지역 하면 안 되겠네요.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 줘야 되는데요.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존관리지역의 면적은 생산관리지역 면적은 면적 규모의 제한이 없지만 이 보존관리지역의 면적은 이 면적 규모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다음 항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랬어요. 면적 요건을 충족하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과목과 나목을 딱 묶어놓습니다. 여기까지 주제되면 이제 다 틀려 이제. 여기까지 주제되면 이제 피켓 들고 가서 싸워야 돼. 이런 것까지 주제했다고. 응? 근데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나오면 맞춰야지. 자, 봐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 어떻게 10만 제곱미터 이하다 하면 전체 면적이 20% 이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 하면 크게 간다. 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규모가 크다 이렇게 되면 작게 간다. 이런 식으로 갑시다. 뭐 물론 책도 보면 잊어버리지만 지금까지는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고 10만 제곱미터 이하다 하면 면적이 작다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크게 가니까 전체 면적이 20% 이내다. 20% 이내. 20% 동그라미 치고 20%가 보존관리지역 면적이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목에 보면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초과다 하면 이제 면적이 넓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10만 제곱미터 초과 밑줄. 이렇게 되면 전체 면적의 10% 이내다. 넓다 하면 크다 하면 작게 가고 작다 하면 크게 간다. 이렇게
큰 틀로 한번 잡아봅시다. 10% 이내에서 그것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다시 10만 제곱미터 이하다 하면은 면적이 작으니까 크게 간다. 얼마? 20%.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크다 10만 제곱미터 초과한대요. 그러니까 작게 간다 10%. 요 정도만 이렇게 하고. 자, 그런데 이제 도시적 유휴 지역에 아파트 단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어올 수 있죠.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여주 첼시아처럼 그냥 명품 아울렛처럼 그런 상가만 들어앉히겠다 하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문제는 뭐냐면 시골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어지다 보니까 도시적 유휴 지역이 지금 지정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설치해야 되잖아. 이 초등학교 설치 대상 면적이 30만이라고 이게.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보면 한 30만 정도가 이렇게 제곱미터가 이제 개발이 된다면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대상 면적이다. 유치원 초등학교에. 그렇게 되어지면서 아파트 세대수로 보면 약 2,200세대에서 2,500세대 남짓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가 이제 2,000세대 이상부터가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초등학교를 이제 확보해야 되는 대상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제 아파트 연립주택이 이제 들어온다,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공동주택 조성, 공동주택 단지,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원칙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돼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자, 꼭 잡아야 돼. 그럼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다, 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떡할 거냐? 특히 자연 보전권역 같은 경우는 30만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개발이 다 돼버리면 상수원 보호구역, 뭐 가평이라든지 청평 이런 데는 안 되죠. 그런 데서는 이제 10만 이렇게 나와주죠. 원칙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10만 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아파트 연립주택이 들어오면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자연 보전권역 이런 얘기도 나오고 초등학교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들어올 예정이다. 초등학교 자연 보전권역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 자, 한번 봅시다. 거기에. 자, 거기 원칙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는 토지 면적이 얼마 전체 면적이 지구단위 계획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죠. 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치고. 자, 예외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1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이상이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해 주겠다. 이게 자연보전권역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은 30만까지 확보할 수 있는 대상 면적이 지금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초등학교라는 말 나와요. 초등학교 용지 확보 교육청 동의를 넣는다 또는 인접지역에 바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해당이 되어지죠. 초등학교 밑줄 그어놓고 자연보전권역 초등학교 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번에 이제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렇게 나와주죠. 여기는 이제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이 안 된 경우야. 주거단지가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까지도 필요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완화해서 여주 명품 아울렛, 첼시아처럼 이런 것들이 탄생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도로 이런 것 등 하수 등 기반시설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등 이런 걸 갖다가 해쳐서는 안 되겠죠. 도시적 유휴 지역이다 보니까 해칠 수도 있어요. 해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없는 곳에 한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계획관리 지역에 이렇게 개발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자, 넘어가 32쪽 개발진흥지구 나오죠. 자, 개발진흥지구다 이렇게 나와요. 개발진흥지구 원칙 이렇게 나와요. 원칙은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토지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여기하고 똑같다. 계획관리적 여기하고 똑같다. 이 내용하고 여기도 똑같이 나온다.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다. 원칙 30만 제곱미터 이상, 예외 10만 제곱미터 이상 똑같이 이렇게 나와줍니다. 똑같다. 이렇게. 자, 똑같죠? 자, 니은모도 똑같네요.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때는 이제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도시적 유휴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밝힐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도 도로 그런 것들, 기반시설 그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리얼번에 자연환경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 나와요. 그 밑에 꽃표 나오죠.
거기에 주거개발진흥지구 꽃표 묶어놓습니다. 꽃표 3개 나와요? 묶어놓고 별표. 이게 시험 문제예요. 또 이제 이게 시험 문제다. 잘 봐야 돼요. 주거개발진흥지구 그거 하나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복합개발진흥지구에서 주거기능이 포함될 때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자, 밑줄 긋기만 해요.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죠. 밑줄만 그어놓고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오죠.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갈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주거개발진흥지구다 하면 아파트단지 한번 생각해봐. 아파트단지는 어떤 용도지역에 들어올 때만 계획관리지역 안에 들어올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폐율 150, 용적률 200을 완화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15층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2배로 막 용적률을 완화시켜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거 하나 잡아줘야 돼요. 우리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반드시 무슨 용도지역에 들어올 때만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올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되는 경우에 이 지구단위 계획구 당해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면 틀려버려 이게. 계획관리지역만 들어온다. 다시 주거개발진흥지구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된대야 계획관리지역에.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관리지역 안에서도 무슨 관리지역에만 들어온다? 계획관리지역에만 들어온다.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나오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좀 공장 종류 또는 이제 유통,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반드시 계획관리지역 안에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개발진흥지구에서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하나는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놓으면 돼요. 이런 거 이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밑줄 그어놓습니다. 어디에나 다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각종 물류센터들 들어온 것들 보면은 막 산 임야 깎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농림지역에 주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런 것들도. 자,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나오죠? 그 내용에 이제 밑줄 그어놓고 조그맣게 별표 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네모였고요. 이건 어디 지역에 들어온대야? 도시적 요지역에 들어올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건폐율 150, 용적률 200을 갖다가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잠깐만요. 우리 대부도나 제부도 그 대부도 하면 안 되지 끔찍하니까. 이 백운계곡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관광단지를 보면은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시골이야 시골 완전히.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의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건폐율 원래 그런 데에는 이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건폐율의 상한치가 20%인 용적률은 80%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당해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버리면 8층, 10층짜리의 콘도미니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면 이거거든. 건폐율 1.5의 용적률 2배를 완화시켜버린다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그래서 들어오는 것들이야. 야, 여기는 다른 데는 이렇게 그 인접지역을 보니까 건물 높이가 뭐 1, 2층이고 그런데 여기만 보니까 무슨 콘도미니엄이 이렇게 크게 들어왔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도시적 유효지역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지면 도시적 유효지역에 이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건폐율 150, 용적률 200을 완화하겠다 이 내용이야. 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다 하면 농림지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나요? 네. 있죠. 도시적 유효지역이니까. 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네. 지정해서 어떻다는 얘기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이거예요 이거. 이거. 네? 이거 아니야. 지정해서 어떻다는 얘기냐. 이런 자세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규모 있는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완화하겠다? 외워주셔야 돼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반드시 어느 용도 지역에 지정이 돼요. 거기에 들어갈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이렇게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들어갈 때? 도시적? 외의 지역에 들어갈 때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화하겠다. 도시적 내에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수는 있겠지? 그때는 이제 이거 해야 돼. 기부처럼 해줘야 돼. 땅 내주면 이제 완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에서 그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이렇게 나오죠. 우리 대체하는 지역 그거 요건데 대체 지역인데 잠깐만 그래서 이제 개 두 마리로 대체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 지금 동그라미 3번의 내용 이해 가요? 뭔 내용인지? 말 않고 2시까지 있어 끝내게. 여기 좀 나도 말 않는 데는 일 각연이 있어. 참말로 우리가 우리 용도 지역이 있었지? 용도 지역이다 하면은 건폐율도 나오고 용적률도 나와. 55에 6657 100에서부터 50 올라갑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정하냐면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으로 정한다고. 시행령으로 정해 이렇게. 물론 요 밑에서 이제 조례로 달리 정하기는 하지만 이걸로 정해 용도지역은. 그런데 용도지구는 행위 제한을 뭘로 하냐면 이런 것들이 행위 제한이야. 행위 제한은 뭐 건축 행위 제한이야.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어떤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지. 용도지구에서는 이런 행위 제한을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높이, 층수 이런 것 등을 건축물의 용도 이런 것 등의 이런 내용들을 이런 행위 제한의 이런 내용들을 뭘로 정하냐면 천안시 조례를 봐야 된다니까. 천안시 조례를 봐야 돼. 도시공직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지 예외가. 그래 예외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 항상 원칙도 몰랐는데 꼭 예외부터네. 고공계집 해가지고 고공계집 이렇게 해서 이 고도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집단 취락지구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 이건 조례로 가는 게 아니야. 이런 게 있었지? 근데 기존의 용도지구가 폐지된다는 거야. 이게 광덕산에 자연경관지구가 지정이 됐어. 광덕산에 보니까 포도나무 하나도 못 봤네 내가. 광덕산 가지고 어디에 포도나무가 있는지. 여기 자연경관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지면 경관지구 이렇게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용도지구니까 뭘로 정하냐면 여기는 건축행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안시 조례에 나와 있다니까. 근데 이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용도지구가 이게 폐지돼 버리는 거예요. 자연경관지구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건축행위를 뭘로 제한할 거냐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야 이게. 그런 내용이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하자 이 내용이야.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상세히 밝히는데, 자, 지구단위 계획이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면 일부 지역 단위에 땅과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밝히잖아요. 예? 그러면 토지와 이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밝히 들어가는데 이 계획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구단위 계획인데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뭐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뭐냐?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쭉 나오죠? 쭉 나오지? 이 내용이 오른쪽까지 해서 쭉 나와요. 별표까지 해서. 이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잘 봐봐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동그라미 5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취관도, 취조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그러면 여기에서 A지구, B지구, 이거 C지구, D지구 하면 웃으니까 안 할 거예요. D지구 안 해. 공부 안 하면. 여기 D지구에서 10월 29일 시간 충분해요. 지금 충분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되지. 지금부터 하지.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데서 여기에 이제 상업지역이다. 여기에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요. 이런데 건폐율, 용적률 A지구에 B지구에 건폐율, 용적률 이게 다 여기 50% 여기 50%다 똑같겠어. 다 틀리겠어. 다 틀리다고.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별로 다 틀리는 거예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그러니까 문의를 해봐야 돼. 내가 여기 상업지역에 모텔 지으려고 하는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려주는 거야. 다 틀려야지 건폐율, 용적률. 왜 펜타포트가 왜 들어왔느냐 하는 거야. 거기만 지구단위 계획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시켜가지고 그렇게 쭉 들어온 거라니까. 거기만 그렇게 들어갔어. 거기는 왜 아파트가 뭐 높은 주상복합도 들어오고 아파트가 높게 들어오냐. 여기는 왜 15층밖에 안 들어오고.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이 그렇게밖에 못 들어간 거야. 낮게. 봉산도 있고 하니까 봉산 높이보다 더 높여버릴까? 안 되지. 여기는.
그러면 그렇게 전부 다 각각 다 다른 거야. 뭐가 다르냐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한번 봐봐. 자, 동그라미 1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있죠? 밑줄 그어요. 고도지구 제외됩니다. 고도지구 제외. 네모에 꺼놓고 별표 쳐요. 고도지구를 갖다가 세분하거나 변경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거 시험 문제 안 떴습니다. 고도지구 제외된다는 거. 네모에 꺼 별표 치고. 자,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분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쳐야 돼요. 세분도 하고 변경도 하자. 근데 이걸 지정 변경 해버리면 틀려요. 더 나눈다는 얘기죠. 세분이나 변경 이런 뜻이고. 거기 용도구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대체하는 사항 네모 딱 엮어놓고. 기존의 용도지구는 지금 이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 규모, 크기 이런 것 등을 배치 형태, 색채 이런 것들을 뭘로 정했냐면 조례로 다 정했는데 이게 폐지돼 버리면 이 대체하는 사항,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겠다 하는 사항들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5번 묶어야죠.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라고 써놔야죠. 자, 따르세요. 기용되어야 한다. 기반시설,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최고한도, 최저한도. 근데 성장관리 방안의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는 기용되어야 한다. 건폐율 용적률까지 끝. 최고한도, 최저한도가 없죠. 똑같이 기용되어야 한다는데. 그죠? 자, 잡아주셔야 돼요. 그 3번과 5번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을 보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밑줄 그어놓고 이게 가로구역이요. 가구 이런 뜻이요. 가로구역 또는 가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걸 갖다가 실무에서는 블록으로 표현돼요. BL 7블록, 8블록, 9블록, 10블록. 도면 볼 수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니까. 자, 그 다음에 구입된 토지 규모. 조성계획에서 구입된 토지 밑줄 그어요. 이걸 획지라고 표현합니다. 획지. 획지 이런 표현을 써요. 필지라고 하지 않고 획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 등이 이제 가로구역 블록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것 등이 블록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3블록, 요게 4블록 이렇게 이제 블록하면 이렇게 표현돼요. 블록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 보면 상업지역을 보면 상업지역이 예를 들어서 7블록인데 7블록을 보면은 전부 다 200평 단위, 400평 단위로 잘라가지고 이게 전부 다 매각한다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획지라고 표현해. 획지. 획지는 LT로 표현합니다. LT. LOT 해서 라트. 할당이라는 표현이죠, 원래. 자,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로트, 11로트, 12로트 막 이런 형태로 이렇게 써요. LT. 이게 획지를 표현하고 요건 우리 가로구역, 가구를 표현하는 거다. 이해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해요. 이런 겁니다. 요거 조성계획. 자, 그 다음에 기용되어야 한다. 이거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6번에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이죠. 건축선에 일단 동그라미 치는데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우리 펜타포트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야? 마치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하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 내용 아니야? 이걸로 한다고? 그죠? 근데 이게 성장관리 방안에는 없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 성장관리 방안에는 건축선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우리 감정평가서 문제로 한 2년 있다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또 유력합니다. 이거. 성장관리 방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건축선이. 자,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나오고 교통처리계획, 기타 이제 대통령을 정하는 뭐 간판이다, 대문 이런 것들이죠. 자, 오른쪽에 한번 넘어가 보면 재료의 별표인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에는 3, 5의 사항을 포함한 둘리상의 사항이 포함된다. 의무적 포함 사항 두 가지. 어디가 이제 그렇지 기용돼야 한다. 봐봐.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 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 나오게 될 건데 거기에는 무조건 기용돼야 한다. 이게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의해보면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들어와요? 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바로 나와요. 초등학교 2개 들어옵니다. 이런 거. 기반시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모텔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상업지역에서 대답 바로 나와요. 짓습니다.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만 동그라미 치고, 이것도 별표를 쳐놔야죠. 동그라미 2번, 이게 대체사항이야. 대체사항. 대체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 계획의 경우에는 대체하는 사항일 때는 반드시 기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될 필요는 없어요. 대체하는 사항만을 위해서 수립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포함될 필요는 없다. 자, 양가로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 내용 이렇게 나와주죠.
자,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건폐율 등 완화 적용 이렇게 나와요.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요거 이제 기부 체납과 관련이 돼 있어. 1번을 보면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기부 체납 이렇게 써야죠. 기부 체납 등의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네모 한번 엮어놓고 요건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아직. 근데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이렇게 나오죠. 요거 이제 출제가 됐고 요 내용은 이제 문제풀이 코스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밑줄 그어놓고 기출 이렇게 써놓기만 해요. 거기까지는 뭐 공식 유혹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놓아두고. 자, 2번이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하는 거 26기 출제됐고, 자, 출제 안 된 게 3번 그리고 4번입니다. 3번, 4번 묶어놓고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이거. 자, 3번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20% 이내. 용적률 120% 이내 밑줄 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2배를 뜻하는 거죠. 해당 용도 지역의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200%를 적용받는다면 240까지 1.2배 이 뜻이에요. 1.2배라고 써놔야 돼요. 120은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데, 자, 우선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요. 똑같죠? 자, 4번도 마찬가지. 그것만 비추고요. 자, 4번을 보니까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 1.2배입니다. 건축물 높이 1.2배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죠. 자, 3번, 4번 묶어놓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반 주거지역. 주게 나 없다 그래. 조용히 해. 없다 그래. 꼭 갚을 때만 와. 전화. 없다 그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주거 개발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이 당해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최대 허용되는 이 용적률이 얼마냐? 용적률 상한치가 얼마냐? 몇 %냐? 이렇게. 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뭐 조건은 법령으로 정한다. 용적률은 해당 용도 지역 용적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제 됐다고 한번 해봐요. 해당 요 지역 등의 용도 지역 등의 용적률은 법령으로 정하자. 법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봐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돼. 이게 바로 이제 그 반포의 아크로리번가 그거 40호층 막 들어오죠. 그 내용이야. 아파트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하면 지금 상한치가 얼마로 받고 있냐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게 얼마 받냐면 300% 받잖아요. 여기에 이제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돼요. 이렇게 도시지역 내죠. 이게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내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렇게 당해지역을 지정해버리면 1.2배, 120%니까 1.2배를 완화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냐면 360%를 받는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크로리버처럼 45층 이와 같은 아파트가 재건축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지. 똑같은 건데 이제 개포에서는 왜 그런 높은 축수를 갖다가 못 올리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그렇게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높은 건축물이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요거 아직 출제가 안 됐고 5번 별표 쳐요. 위에 일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이 말은 일에 의하여 밑줄 그어놓고 기부체납이라고 써야지. 기부체납에 의해서 완화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밑줄 그어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도시적 유예 네모 한번 딱 엮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 완화 적용이다. 이 말 나와요?
자, 1호를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이 건폐율의 150. 자, 밑줄 그어요. 건폐율의 150, 용적률 20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겠다. 여기서는 이제 기부채납과 관련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범위 내에서 완화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도시지역 내에서 건폐율 150, 용적률 200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한 게 어디냐면 대농단지, 대농지구. 저기 청주에 보면 대농지구 있죠. 그게 15만 제곱미터인데 얼마를 기부해 버리냐면 거의 3분의 1 넘게 기부했어요. 6만 제곱미터를 기부해서 9만 제곱미터에 이루어진 게 그거라고. 엄청 높은 건축물이 서청주 IC로 빠져나가면 거기 있죠. 자,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34쪽에 보면 제일 위에 2번을 보니까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이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시적 의지역에 주로 개발진흥지구다 하면은 우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나 뭐 이런 것들로 휴양개발진흥지구라 이런 걸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데, 자 봐요. 개발진흥지구 밑줄 그어놓고 개자 동그라미,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자 동그라미, 공동주택증, 아파트 연립주택 밑줄 그어놓고 아예 동그라미 쳐요. 개지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들어오면 안 돼요. 자,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단지 허용되면 안 됩니다. 원칙은 이렇게 되어지지만 아까 하나 했었어.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반드시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거야. 다른 데는 안 된다고. 거기에서 가로 열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 이게 바로 주거개발진흥지구거든요. 아까 나왔던 거. 자, 그 부분 아직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습니다. 2번. 중요한 내용인데 출제 안 됐습니다. 작고. 양가로 6번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로 나오죠. 아까 설명한 내용인데 동그라미 1번 별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동그라미 치고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면 구역이 먼저 나오고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죠? 3년 동그라미 치고 되는 날이 다음 날이야? 3년이 되는 날이야? 다음 날. 이번에 청산급에서 다음 날 한번 빼먹고 출제했죠. 다음 날 집어내야 돼. 다음 날 빼먹으면 다음 날 시험 보러 가는 수가 있어요. 다음 날 가다 보니까 이상하다. 나만 가고 있어.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자, 동그라미 2번.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자, 동그라미 2번도 별표 쳐야죠.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5년 이내 5년 동그라미 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자, 착공하지 아니하면 이 뜻이죠. 그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밑줄 그는 거 다음 날 빼먹으면 틀려요. 그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동그라미 3번. 위의 이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당시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겠다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을 잃으면 동그라미 4번은 이게 이제 실효고시라고 하는데 지체 없이 그 사실 고시해야 한다. 고시에 동그라미 한번 딱 쳐요. 자, 좀 쉬었다가 도시군계 시설 가겠습니다.